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이어서 두 번째 출석인데요.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지요. 한국당 의원 60여 명이 고발됐는데 그동안 전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일에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자진 출석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지난 오늘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혼자 출석했습니다.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 내 목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번 황교안 대표처럼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이배 의원의 방에서 못 나오게 직접 지시하십니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최이배 의원 감금하게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오늘 진술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회의가 불법이면 왜 막을 이유? 이번 이 문제는 불법 사보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 거기에서 원인이 제공된 것에 대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의원들의 여러 가지 투쟁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적인 불법 사보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찰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부디 야당을 탄압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잔꾀가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정태근 의원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출석 왜 결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투사를 회피하는 형태가 되면 이제 여론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봤겠죠. 예. 근데 문제는 원인 자체는 소위 이제 불법 사보임에 의해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상정시킨다는 것이었지만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거기를 회의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또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제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한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이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당당히 의원들이 조사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정기국회 때는 강제로 소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 전까지 1심 재판도 제가 보기엔 끝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내년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놓고 보면 저 문제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를 해서 이미 당선된 사람을 다시 낙선시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석수의 변동이 온다. 예. 이런 판단을 하기가 사법부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벌금형을 받더라도 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사실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고 그래서 총선 승리를 가져오는 걸 통해서 보다 더 우리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선처를 바란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좀 현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혁진 변호사, 나경원 원내대표 출석하면서 말한 내용을 들어보면 네네. 정당 행위 네네. 또는 정당 방위 네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네. 그 논리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치에 사법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논리로 맞서는 걸까요? 일단은 나경원 대표가 잘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 예. 법조인이시잖아요. 정당 행위가 아니고 정당 방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경원 대표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궤변인데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것은 달리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장기 같은 걸 두다 보면 외통수 맞는 경우가 예. 딱 있잖아요. 암만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는 국회법 166조에 따를 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빼박. 네네.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단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영상 같은 거 확보해가지고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검찰로부터의 압박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뺄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뭐라도 한 말은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방위, 정당효인이 심지어 헌법상의 저항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할 말이 진짜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영식 의원 정말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도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관련된 의원들이 다 나와서 그래 떳떳하니까 조사해봐라.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요, 논리가. 사실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출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정치적 주장이고 정치적 수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막상 이게 지금 고발건에 대한 수사로 들어가면 수사의 메커니즘이나 또 수사의 원칙은 이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 불법 사보임, 불법 경호권 발동 등에 대한 우리의 정당행위라고 하는 거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검찰이 영상을 통해서나 구체적으로 파악된 내용들에 대한 그 시인, 부인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 확인해 들어갈 거거든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 그 말만 반복할지 큰 틀에서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 끝나고 계속 이 출석 검찰 수사에 대한 대비를 안에서 한 것 같은데 몇 가지 준비된 그 워딩을 가지고 그것을 주로 반복하는 형식의 수사의 대응 방식을 좀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로 인한 여론 부담 또 당내의 의원들의 일정한 심리적 불안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고 본인의 존재감과 리더십도 보이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수사를 시발로 해서 검찰이 이 패스트트랙 실정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것이고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수사에 들어가면 60명 의원이 고발됐지만 60명 의원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요.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예상되는 추궁 지점들 중에 하나가 최이배 의원의 감금건이거든요. 의원 감금은 회의 진행 방해하고는 또 다른 상당히 좀 중하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의원들 간에 누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후에 이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매우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측면들이 예. 있고 이게 이후에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 상정 처리하겠다고 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서 이러한 그 자유한국당의 저지 동력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거라는 내부 불안도 적지 않게 전에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죠. 정기남 소장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출석 어떤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러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좀 그 어떤 마음 이전에 예. 참 나경원 원내대표가 염치 없는 짓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모습이 저는 좀 웃겨요. 왜 그러냐면 자 그동안 330일 동안 최장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간 뒤로 어떤 법안 제시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 내몰리니까 이제 곧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결국은 본격적인 수사 소환되고 뭐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니까 결국은 이제 나경원 대표 나선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한국당의 대표 선수다. 예. 자, 나를 따르라. 뭐 이른바 뭐 잔다르크 또는 나다르크를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염치 없는 짓이다. 60명 의원을 대표해서 내가 나선다고 하지만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은 가장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였거든요. 그것을 이른바 정당방위 날치기로 얘기한다고 해서 정말 그 말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사람이 도대체 국민 누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이게 더 나아가서는 저는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육지책일 거로 보여집니다. 실제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적인 얘기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저는 지난달 1일인가요? 황교안 대표가 예. 자, 내 목을 쳐라라고 들어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저는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출석했을까요? 오늘을 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일정이라는 게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뭐 조국 장관 이런 것들도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 당이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저는 근본적으로는 시간이 지금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쫓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최경철 의원은 어떤 시각에서 오늘 출석을 받습니까? 네, 제가 검찰총장께서 이제 초보딱지를 뗐다고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우리 총장께서 이제 3개월을 지났으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총장께서 보실 때 검찰총장이 볼 때 이제는 조국 수사를 많이 했으니까 결국에는 팩트 수사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 검찰 안팎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난주를 굉장히 변곡점으로 봤습니다. 반부패 정책 협의회 가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반부패 정책 협의회 청와대 행사 들어가기 직전에 윤석열 총장이 세월호 특별수사단 발족을 하겠다고 검찰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갑니다. 금요일 날. 그때 또 대통령께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셨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는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총장 나름대로의 새로운 수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한국당에서도 읽었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제는 나경원 대표가 들어가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오늘 사실 한국당 분위기가 좀 무거웠습니다. 굉장히.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충분히 들어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한국당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앞으로도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것이고 하지만 한국당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기소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 버린다면 결국 검찰도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여론을 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결국 한국당이 앞으로의 행보가 수사 방향도 수사 범위도 결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최 의원은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한 게 아니고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도래한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취재나 뭐 정보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의 분위기가 그랬고 검찰 쪽에서 지난주부터 약간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 권혁기 관장은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 본인이 검찰에 이제 단독으로 출두를 하면서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은 이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기를 강변을 하고 오늘 출두를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나경원 대표가 오늘 검찰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 행사를 모든 지시를 자신이 내렸다라고 진술을 하면 나머지 59명의 의원들은 이제 종범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희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뭐 끝까지 다 봐야 알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검찰에 출두할 때 나경원 원내대표의 일성을 보면 가장 중요한 혐의였던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지시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 묵묵부답이었고요. 그리고 보좌진들도 이제 굉장히 사법 처리에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좌진을 대신해서 당신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발언도 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말이 법적 책임을 다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 수사였는지 오늘 검찰 조사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혁준 변호사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는 진술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진술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피의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가서 사실 말을 할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할 말이 없기도 하거니와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말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예. 하지만은 나경원 대표는 대표적인 피의자 신분이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전체 한나라당을 그 원내에서 지휘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있다라고 그다음에 그게 실익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증거 같은 것들을 그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이라도 하거나 변명이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는 건 오히려 불리할 겁니다. 적극 방어에 나섰을 것이다. 네네. 예. 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출석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에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에 넘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로 맞서겠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오늘 저희 재선 의원 모임에서 의견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통과 시에 의원직 총사퇴할 것을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견 있었던 건 없으셨나요? 의견도 거의 없고 거의 그렇게 같이 얘기가 됐어요. 대선 모임에서 패스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요구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패스트트랙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저희는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조치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태근 의원. 의원직 총사퇴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별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라고 봐야 되고요. 왜 안 할 수밖에 없냐면은요. 만약에 실제로 그 선거법이 통과됐다, 연동형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가장 큰 문제가 남는 게 소위 선거구를 조정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국회에서 보면 선거법이 통과된 다음에도 선거법 통과 전에도 예를 들면 인구의 자연 변동 때문에 이제 이 선거구가 조정될 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편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서 게리맨더링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의원직 총사퇴 카드 이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마무시하게 들리는데 어마무시하게 안 들리죠. 뭐가 무서운 거죠? 안 무서워요. 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왜 그 카드를 꺼내들죠? 제가 말씀드린 할 얘기 없으니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저는 한국당의 정치력을 지금 발휘해야 됩니다. 어차피 법안 순서는 공수처법 전에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민주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면 한국당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는 다음 지방선거 때 지방의회부터 한번 해보고 이번 선거법에서는 예를 들면 비례대표를 지역할당하는 거나 거기에 더해서 지역별로 석패율제를 도입하자. 그러면 일단 정의당이라든지 정의당에 있는 뭐 지도부라든지 이런 분들 숨통도 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비례대표를 지역할당으로 하고 석패율제 동원하자는 것은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타당들을 뭐 바른미래당이든지 대한신당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하고 그리고 공수처법도 얼마나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근데 계속 지금 별로 협박으로 들리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뭐 총사퇴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도부가 나서서 보다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선거법만은 합의해서 처리하자. 그리고 가능한 수준에서 변화를 하자. 저는 이런 전술을 구사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영식 의원도 총사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그냥 여론전의 일환이죠. 정말로 이것저것 주장할 게 없을 때 또 던지는 게 또 의원직 총사퇴지만 의정사상 한 번도 의원직 사퇴한 적이 별로 없고요. 또 지금 20대 국회 의정사상 전혀 없지는 않죠. 아니요. 뭐 총사퇴를 한 적. 의원직 사퇴했는데 선별 처리한 적이 있긴 있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20대 국회 임기도 이제 뭐 5개월여 6개월 반년 정도 남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를 본격적으로 사실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출석해서 나 원내대표가 어떻게 수사를 받았던 간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사에 일정 정도 결론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있어서 지금 한국당에게는 자유한국당에게는 많은 전략 전술적으로 고민거리를 던져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대국민 여론전이다. 여론을 통해서 최대한 이 부당성을 알리고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처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훨씬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도 만약에 의원직 총사퇴한다고 그러면 정기남 소장 전국 경색 아주 큰 부담 가는 면은 있지요. 뭐. 그렇습니다. 할까 안 할까를 떠나서. 어쨌든 제1야당이지 예. 않습니까?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행한다. 그러면 상당한 전국이 급속도로 냉각이 되고 오히려 정치가 실종되는 뭐 정치 그런 없는 상황이 거죠.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 명분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의원직 사퇴 카드라는 게 지난 2016년도에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를테면 탄핵 소추안 표결 때 이른바 이것이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 우리가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 하고 서명 날인까지 한 사직서를 모은 적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아마 한국당이 거기까지라도 할 수 있을지 예. 그것은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단히 스스로들 국민적 어떤 그 염치 없는 짓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앞서 정태근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합의가 최선이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한국당이 정치력을 보여야 할 때다. 특히 선거법은 사실 게임의 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합의 처리를 좀 우선시하면서 남은 기간이 지금 선거법 27일 날 본회의 부의 예정입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지혜를 모을 때다. 예. 네. 어차피 이제 12월 3일 만약에 상정 처리하게 된다면 또 한번 큰 파장이 있을 텐데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나와서 얘기 한번 하는 것 들어보고 내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